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6.4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과 교육위원 적임자를 뽑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선택하겠다는 유권자도 많지만 여전히 혈연과 지연, 학연 같은 연줄에 따라 후보를 고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주의 선거 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떻게 바꿔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장성수 제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정책자문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고유기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정책실장입니다. 김남수 한라대학교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이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6.4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선거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새누리당 후보는 선거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낡은 선거 문화의 청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선거 혁명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바꾸려는지 후보와 정당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성수 교수님부터 새누리당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새누리당의 원희룡 후보는 어제 선거 혁명을 이룩하기 위한 자신의 선거 방식 6가지를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전화 홍보와 문자 메시지 공해를 없애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고비용 유세 차량이나 로고송을 활용한 대규모 동원 유세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셋째, 국민의 세금이 될 것이 분명한 유급선거 사무원도 두지 않고 모두 자원봉사자들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우리 계파와 조직 그리고 농공행상의 상징으로 해석되는 이 세가시형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겠고, 다섯 번째가 선관위로부터 받게 될 선거 비용도 가급적이면 받지 않고 말하자면 안 쓰는 그러한 성명훈정에 매진하고, 끝으로 그러기 위해선 현장 중심의 정책 선거에 더욱 치중하겠다는 6가지 뜻을 밝히셨습니다. 예, 6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새정치연합에서는 지금 어떤 그 방안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 선거혁명의 요체는 정책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사람을 뽑는 행위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내 삶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바꿀 거냐, 또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건전한 방향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선거 후보자가 내세우는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그런 정책을 뽑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선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일단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차원에서는 그동안 사실 이 도지사 선거의 관행이 도지사 후보를 중심으로 한 사조직이 중심이 되고, 당에는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지지만 사실상 형식화돼 버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식으로 관행적으로 흘러왔던 측면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 당과 그다음에 후보자 진영의 통합적인 선대위를 통해서, 더구나 이번 선거가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정당과 정당 간의 그 경쟁 구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세우는 이 정강 정책과 후보자가 이제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이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책을 중심에 두고 나가는 선거,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선거운동의 요체고, 참 아쉽게도 이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께서 지난 3월에 본인이 도지사 출마 여부가 세간에 회자가 될 때 모 언론 그 인터뷰 과정에서 지방선거에 선출직에 출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랬다면 자기는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게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찍이 어떤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제주의 비전을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게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 행보로서의 제주도지사 출마를 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 선거를 이끌 수 있을지, 물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참모들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로서, 후보자 당사자로서
하나의 어떤 제주의 그 리더십이 되고자 하는 본인 입장에서의 철학과 분명한 정책적 지향 이런 것을 지금 밝혀진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그 반론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지금 여야 후보 모두 이렇게 선거 문화를 바꾸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김남수 교수께서는 자, 두 분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오늘 뭐 양당의 어떤 의견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이제 뭐 얼마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거 파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면 뭐 우리가 깨끗한 선거를 하자 또는 이제 정책 선거를 하자 그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가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지 않겠나 뭐 그런 희망과 어떤 바람을 동시에 이제 가져보고 결국 이제 벌써 이제 4년이 지났네요. 벌써 예. 이제 우리 제주지방선거가 이제 또 이제 6월 4일 이제 시작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지방선거가 시작된 지가 한 20여 년이 이제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그 문화, 선거 문화의 어떤 그 행태라든지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더 나쁜 쪽으로 이제 갖는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고 이제 그런 점에서 결국 이번에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선거 문화를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그 캠페인도 이제 하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유권자, 후보자 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당부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 선거 문화의 어떤 그 혁신이라든지 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 당사자의 어떤 의식. 이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결국은 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유권자 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후보자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결국 후보자들이 정말 어떤 지나친 경쟁 속에서 아까 말씀 우리 그 새정치 연합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정책 선거를 초반에는 이제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막판에 오면 결국 흐지부지 되고 결국은 뭐 대고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기 때문에 결국 어떤 지나친 경쟁 이런 것을 조금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그러한 경쟁이라든지 어떤 그 법을 어겼을 때는 과감한 어떤 그 처벌,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권자입니다. 유권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유권자의 어떤 의식이 여전히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지금의 어떤 전국이 이제 세월호 전국이라고도 하지만은 결국 그 유권자의 의식이 좀 더 우리가 선진화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매번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전의 어떤 답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 이제 나중에도 말씀 나오겠지만 제주도 지역의 어떤 특정의 어떤 그 뭐 겐당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아직도 답습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구태의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유권자의 의식을 좀 더 바람직스럽게 가자 뭐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들의 의식 그리고 유권자의 노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이철 대표께서는 제주의 선거 문화 바꾸기 위해서 지금 뭐 두 당의 말씀도 들었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선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선거를 어떻게 치를 수 있는가 하는 제도적 정비 그리고 토대를 마련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마다 선거할 때마다 이제 정책 선거를 해야 된다, 정책 선거를 해야 된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보면은 뭐 연예인을 뽑듯이 인기 연예인을 뽑듯이 이런 가는 측면인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알리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후보들은 자기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구체적으로 그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어야 되고 유권자들 또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각 후보자 간 토론회라든가 여타의 부분들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저 정책이 맞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일례로 이번 2013년 말 기준으로 한국 매니페스토 협회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 지금 제주도가 지난 4년 이제 200개 공약을 우금민도정에서 좀 제출했었는데 지금
이행률이 6.8% 그리고 지금 이행 중인 게 60 몇 %에서 이제 아주 이제 낙제점인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확하게 공약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을 더욱더 많이 만드는 것이 선거 문화를 바꾸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지름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선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선거 운동이 상당히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정당에서도 후보들도 조심스럽게 선거 운동을 지금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정당당한 정책 선거 그리고 선거 문화를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가라앉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당별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제주의 선거 문화 어떻게 바꿀지를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장성수 교수께서 먼저 새누리당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전반적으로 정책 선거 상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평이 있고요. 특히 후보의 철학과 정책적 지향점이 분명치 않다는 아까 고유기 정책실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이 공인된 당에서 경선 절차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겪는데 과정적인 것에 충실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정당이 있고 거기에 후보가 되기 하고 거기에 기라성 같은 후보들과 경쟁을 해나가기 위한 자체가 충분한 말하자면 검증의 절차, 특히 청렴성과 도덕성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과의 여론에 수렴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해 본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모두가 선거 때문에 얘기합니다. 민생 경제하고 생활 정치가 특히 지방선거에서 중요하다는 모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태까지 되면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나온 걸 보면 모든 유권자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나열식의 이 백화점식 공약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하지 말고 정책 결정에서 지역 발전의 비전에서 우선순위를 체계하는 것이 후보의 책임이 돼야 되겠고 그거에 따른 추진 방식이라든지 재원 조달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복지로서 배분이 되느냐 하는 거에 보다 더 초점을 두는 과거와 다른 그러한 정책 공약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조용한 선거, 깨끗한 선거라는 것이 겹쳐지면 정책 선거가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뜨거워지려고 하는 가운데 가장 뜨거워지는 거에 그동안의 단점이 지역 이기주의 조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후보야말로 단기적으로 인기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피해가 오는 것인 만큼 현재 있어서 이 모든 정책에 자신의 뚜렷한 색깔을 놓고 도민 모두가 바라는 도민 통합과 현안 해결의 문제를 하기 위한 과정의 절차로서 이 정책 대결의 장을 살펴가야 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기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책 대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고유기 실장께서 새정치연합의 계획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제주도당 차원에서 지난 2월에 이미 그 제주도의 10대 정책 방향을 저희들이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사실 이번 선거가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제주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민선 이후 지난 20년 동안 제주도는 오로지 경제적인 총량을 키우기 위한 성장주의로 사실상 일관해 왔고 그러기 위해서 대규모의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개발 이게 사실상 도정의 주요한 프로젝트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도민들한테 실제 어떻게 이익으로 돌아갔는지 도민들의 삶이 진짜 나아졌는지에 대한 큰 회의와 반성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주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삶의 질을 통해서 활력을 얻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투자가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선순환 경제, 도민 소득 주도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소득을 높여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해서 복지를 대폭 늘리고 확충하는 이러한 방향의 저희들이 정책을 발표했고요. 또 중앙당 차원에서도 지금 이러한 지역당의 공약을 수렴해서 또 조만간에 핵심 공약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들 같은 경우도 한 분의 후보가 로 결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계속 정책 현장을 돌면서 매일같이 정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후보가 되신 신구범 후보도 뭐 오늘도 바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을 하나씩 만들면서 지금 계속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이어간다면 충분히 저는 이 정책 선거로서 이번 선거를 저희 당 입장에서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참 아쉽지만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께서 처음에 여기 출마 선언할 때 오셔서 GRDP 25조 원 달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여전히 없으시고 또 분야별 정책이라든가 지금 제주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여전히 밝히시지 않은 것 같은데 참 정책 선거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 이따가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두 당의 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제주의 선거 문화를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고 그다음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그 방안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추후 또 이렇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선거를 보면 이 금품을 뿌리고 또 공무원을 동원하고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헐뜯기가 난무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주의 선거 문화가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또 어떻게 바꿔야 할지 대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제주의 선거 문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백이철 대표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제주 지역 선거 문화가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게 뭐 괜당 선거 그리고 공무원 줄 세우기, 금품 선거 끊이지 않고 해마다 이제 선거 때마다 터져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이유는 각 후보자들이 자기의 정책을 그리고 자기의 철학들을 유권자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조급한 나머지 돈도 쓰게 되고 그다음 연주를 통해서 일정한 사조직들을 동원하는 이런 선거 문화가 계속적으로 돼 있어서 앞으로 특히나 이 방송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들의 정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철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후보가 걸어온 삶들은 어떤 것인지 좀 방송이 지금 뭐 계속적으로 여론조사 보도하고 몇 프로 차이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선정적 보도의 경쟁이 아니라 그 후보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그 내용들을 유권자들이 올바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제시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다자간 토론을 통해서 그들이 검증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방송이 제대로 해주고 유권자들이 그런 이제 기초 위에서 과연 이제 내 삶이 그리고 우리 제주 지역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삶이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는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선거 문화를 이제 변화시키고 새로운 선거 문화 그리고 제주주의 비전을 제대로 이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선거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이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인데 김남수 교수께서는 지금까지 제주의 선거 문화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향후 많은 토론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결국 정말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근데 참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식이 참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좀 우리가 또 타파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 예전에 우리가 발생했던 그런 것들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이 돈 선거 문제, 뭐 과거에 우리가 그 지방선거든 뭐 대통령 선거든 뭐 여러 가지 선거를 통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상당히 이슈가 되고 또 그렇게 하지 말자 뭐 이런 것을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국민들은 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어떤 정당의 문제, 후보자의 문제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문제다.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타파하지 않은 한은 이게 뭐 언제 이걸 누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말 마음에 손을 놓고 정말 우리가 깨끗한 선거,
또는 뭐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참신한 선거, 정책 선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방금 말씀한 대로 결국은 저는 생각할 때 이 신문이라든지 언론은 상당히 좀 이런 그 선거 문화에 정착을 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돈 선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유기 실장님, 네. 그 제주의 선거 역대 선거를 보면 이 금품 선거 관련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새정치연합에서는 이 돈 선거, 금품 선거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 돈 선거와 관련된 그 선거법상의 규제는 상당히 그 강화돼 있고 네. 사실상 직접적인 불이익 받은 사람도 이렇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이미 뭐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보니까 4월 30일 현재 한 6건 정도가 검찰에 고발 조치돼 있다는 걸로 지금 듣고 있고, 또 죄송합니다만 새누리당 또 도의원 후보 일부 지역구에서 향응 제공으로 벌써 이게 그 조사를 받고 고발 조치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금품 제공 문제는 이거는 우리 사회의 전반의 문제와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 시스템이 얼만큼 작동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제주사회 같은 경우에는 학연과 지연과 그다음에 혈연과 같은 소위 얘기하는 1차원적 연고주의가 상당 부분 작동하는 사회고, 근데 이것이 거꾸로 어떤 비리나 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호하는 역할을 해버린다는 말이죠. 10년 전에 교육감 돈선거 파문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경우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전반적인 사회 문화와 관련이 있고, 그러면 제주가 특별자치도면 특히 제주의 그러한 어떤 연고주의적 특성을 부정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부 고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고 그런 것들의 노력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그거 외에는 정말 유권자 스스로의 어떤 의식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어떤 그 생각을 바꾸는 노력,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하나의 제도적 처방 또는 하나의 어떤 그 규제로서 단시일 내에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그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예. 혈연과 지연, 학연 이런 그 강력한 어떤 그 연고주의가 오히려 이런 그 금품 선거의 비리 문제를 보호하는 역할, 이런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승수 교수께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런 금품 선거의 문제점, 심각성 어떻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미 지난 3월 4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선거 분야에서도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를 기대한다는 뜻을 표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공무원의 줄서기, 그리고 선거 중립 훼손, 이런 것을 시작을 해서 흑색 선전이나 특히 사전 선거 운동 반칙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역 이기 도장이나 이 불법 편법 사례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얘기해서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선거혁명을 바란다는 뜻을 밝히신 바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그런 선거의 당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정치를 지망해서 한다는 후보보다는 이미 정치의 현장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분들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생각해보면 아까 고유기 실장님, 원희룡 후보가 새로운 어떤 정강정책이 발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도의회에서 지난번 민주당의 친민주당 정서를 표명한 도지사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도의회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전석을 석권하고 있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참여에서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어떻게 한다는 그 주도권적인 이니셔티브를 얘기하는 것이 책임 정치의 시발로서 보고요. 이런 것을 없앤다는 것이 지금 원칙적인 표방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자체가 엄히 규정돼 있는데 그것에 걸려든 사람만 이게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역시 시민단체,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후보를 지지한 단체라든지 그런 기관에 있어서의 연대 책임적인 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적어도 그 후보에 관련된 추문이라든지 임기 중에서의 독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후보를 지지했던 단체의 지도자들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풍토를 만들어야 이러한 어떤 선거에 있어서의 그 특정 후보의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라지는 신중한 것이 될 것이고, 이미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을 저희가 시도하고 서로 새누리당에서 모범적으로 별 잡음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향적 공천의 기간이 보다 좀 오랜 기간을 걸쳐서 오히려 본선보다 예선에서의 경쟁력이 더 우수하는 것이 정당 정치의 표방에 있어서 중요한 앞으로의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향식 공천 그리고 뭐 연대 책임 이런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백이철 대표님, 제주 선거 역대 선거 문화를 보시면서 이런 금품 선거의 폐해가 상당히 좀 많았었고, 네,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금품 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그것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금품 선거가 발생하는 이유들은 물론 후보들이 조급함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선심성 공약, 선심성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뭐냐면 어느 지역에 뭐를 지어주겠다. 그리고 어디에 대규모 개발을 하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하게 되면 건설업자들이 돈을 싸들고 가는 이런 조건이 되고 있고, 어느 지역에 이제 뭐를 만들어주겠다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 후보가 당선돼야 우리 지역에 건물 하나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공약에 따른 이제 감시 제도가 이제 활성화되게 됐고, 그리고 참여 예산제의 확대로 각 지역에 이제 내 지역의 사람이 당선돼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지역을 만들 것인가 비전에 따라서 예산도 배정돼지고 골고루 이제 예산이 분배돼지는 이러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또한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가 도지사로부터 확실히 독립이 되어져야만이 금품 선거나 여타의 관권 선거에 따른 폐해들을 좀 방지하고 제대로 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발표를 하면 네. 이해관계가 있는 뭐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렇게 이 금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감시 체제의 어떤 독립 이런 것도 필요하다 말씀하시는데, 김남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 어떤 선거법의 어떤 규정에도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선거 공영제, 뭐 우리가 이제 자금과 관련, 어쨌든 우리가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자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후보자들이 어떤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타난 거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주는 자체도 물론 이제 나쁜 거지만 이게 받고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어떤 내가 어떤 그 혜택을 받는 그런 것도 사실 차단시켜야 되는 그런 거 보면 우리 유권자의 몫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당선되는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이제 당선되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뭐 처음에 시도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그 제안을 통한 선거가 시행됨에도 결국은 이제 막판에 와서는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당사자의 어떤 그 후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받는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그 생각,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과감히 좀 변화가 있어야 돼야 결국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돈에 대한 선거, 돈의 어떤 유혹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조금이나마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유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금품 선거도 문제지만 이 정책 공약 대결을 가로막는 어떤 비방, 근거 없는 비방, 헐뜯기 이런 네거티브 선거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장성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 비방 흑색 선전으로 이렇게 진단되는 우리 반칙 선거 문화, 이것을 없애야만이 민주 질서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급속해진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혁명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이 삽시간에 뭐 사실인 양 많이 말하자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특정인이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그 원천적인 그 제시자에서 지금의 법이 원하는 것보다 더 강한 처벌이
우리 대한민국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의 예를 보면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그것이 검증이 되려면 다음 선거 곧 돌아온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인식에 있기 때문에 법원 역시도 신속재판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을 해서 최소한 선거가 되면 1년 내에 모든 것을 한다는 확고한 법적 문화가 자리 잡아야만이 선거의 반칙으로 이기게도 끝까지 간다는 이런 의식이 사라질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달라져야 될 거고요. 상대에 대한 선거에 대한 비방에서 우리가 칭찬 문화를 했는데 사실 선거에서 칭찬을 하고 자기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 네거티브의 흑색이라든지 뭐 하는 감정은 이 언론의 역할이 역시 중요한데요. 그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가능성에 근접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거의 과거에 있는 현실과 대조해서 있다 그러면 즉각해서 말하자면 그것이 공표가 되고 그거에 대한 레드카드라든지 과열되는 경보를 발휘해서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도움이 돼서 운동기간 중에 시민단체나 유권자의 공분을 일으켜서 스스로 하차할 수 있는 이런 시민적 견제적 장치가 돼 있고 그것이 정착돼야만이 앞으로의 선거에 비방 흑색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흑색선전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도 1년 이내에 신속한 판결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고유기 실장께서는 이 네거티브 선거전 관련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일종의 경쟁인데요. 그러면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 자체를 네거티브라고 규정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얘기하는 것조차도 저는 약간의 극단적인 사회문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요. 상대 후보가 정말로 과거에 문제가 있었고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가 상당히 어떤 책임 정치 또는 어떤 도덕적 측면에서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선거 공약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선출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검증이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네거티브는 선거에 저는 네거티브는 하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의 현존하는 현상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감정을 자극하고 또 한편에는 어떤 근거 없는 비방, 그다음에 사실 왜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단호한 규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게 도의원 선거라든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선거에서 이런 게 더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후보로서 한번 선거에 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 까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구전을 통해서 침소봉대되어지고 또 일부러 그것을 흘리고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들이 상처받고 가족들이 상처받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가리고 규제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자질과 그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 자체를 전부 네거티브로 몰아가는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보다는 정책 선거로 이게 유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당에서도 정책을 발표하고 후보자들도 매일같이 정책을 발표하는데 참 저는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한테 변별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중간 과정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의 중요한 책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와 같은 사회조직, 그다음에 언론 이런 데서가 정책을 비교도 해주고 해부도 해주고 이런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끌어가야 되는데 정책은 내면 대부분 언론에서 한 줄입니다. 도지사 후보든 도의원 후보든 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정책의 내용과 어떤 필요성 이런 거에 따라서 언론이 이것을 키워주기도 하고 비교도 해주고 하면서 정책 검증으로 이제 선거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는 이런 어떤 선도성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통적으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 새겨 듣겠습니다. 자,
김남수 교수께서는 이 흑색 비방 선거 문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앞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소망이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만큼이라도 조금 이제 우리 네거티브든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줄여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앞서 잠깐 각 당에서도 발표하신 것처럼 양당에서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로 깨끗하면서 또 정책적인 어떤 제안을 통한 선거를 하겠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즉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네거티브 선거를 갈 수밖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좋은 말씀도 있겠지만 결국은 또 역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장점 아니면 각 당의 어떤 장점, 뭐 좋은 점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이제 제시하면서 또 어떻게 좀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사실은 결국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막판에 치달을 때는 결국 당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조바심이 더 강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어쨌든 조금이나마 상대를 좀 헐뜯으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강점으로 좀 이제 승화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결국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어렵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는 정말 아까 각 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좀 깨끗하면서 정책적인 그런 선거로 갈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우리 스스로 어떤 유권자들도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한번 또 살펴보시고, 또 어떠한 정책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앞으로 미래 특히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가 가는 그런 어떤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정책들이 어느 당에서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우리 유권자들이 이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백이철 대표께서는 이 흑색 선전, 이 네거티브 선거전 관련해서 어떤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거티브 선전, 흑색 선전이 되는 이유들은 후보 간 서로 자기 자신이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그리고 토론할 기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서로 안 보는 데서는 뭐 뒤돌아서서 욕할 수 있고 비방도 할 수 있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이 생긴 일이라서,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대로 된 선거 문화를 만들려면은 후보 간 그리고 공약 검증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같이 이제 다자간의 이제 토론회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 지금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만약 도지사 후보라면은 같이 모여서 토론할 기회가 몇 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 이제 얼굴 보면서 공약이 맞는지 서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해부할 수 있는 이런 토론 공간들을 이제 만들고 그걸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각 지역이 이제 뭐 동부 지역의 정책이라면 동부 지역 주민들과 후보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연 이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이런 토론회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고 활성화시킨다라면은 바로 보는 앞에서 흑색 선전 뭐 비방을 하더라도 그게 또한 이제 맞는지 그런지를 거기서 검증해내고 하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극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선거에 있어가지고 각 후보 간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들 모여서 토론회라는 것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 기회를 아주 수차례 주었을 때 모든 선거 과정을 그렇게 했을 때 정책 선거가 되고 후보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거 문화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통적으로 이 금품 선거라든지 아니면 흑색 비방 선전 이런 부정적인 선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후보들이 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저희 언론사 입장에서도 새겨들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좀 짚어보겠는데, 이 선거 때만 되면 관건 선거, 이 공무원 줄 세우기,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고유기 실장께서 먼저 어떤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벌써부터 이 새누리당 후보 진영의 고위 공직자 기관장이 드나든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 선거혁명을 이제 하시겠다고 발표해놓고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이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리더십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민선 이후에 역대 도정이 공직사회를 정말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공무원들이 정말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하는 그런 특별한 노력을 얼마나 해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줄세우기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돼 있는 거는 물론 그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가 또 작동이 되고 또 공무원 본인의 인사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인사 시스템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그 획기적으로 변환시키는 노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 이런 제도 통제를 통한 그 공무원 줄 세우기의 폐단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어떤 규제적 차원에서의 이 접근도 있고 한편에서는 정말 누가 도지사가 되든 간에 누가 단체장이 되든 간에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자신의 창발적인 노력을 다했을 때 인사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정하고 공정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되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위원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 줄 세우기의 또 다른 측면의 하나는 이 관련된 아까 얘기한 연고주의적 특성이 강한 제주사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 공무원분과 관련된 분의 그 어떤 뭔가 직업이나 생계와 관련해서 이런 그 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급 사업을 발주할 때 미리 정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전자입찰 형태를 띠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거는 정말 단체장의 저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단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 있어야 되겠고 감사위원회가 그러한 어떤 도지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늘상 감시하고 시민감사관 제도 같은 거를 활성화시켜서 일상적이고 현장에서 곳곳에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시스템의 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공정한 인사 시스템 개선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독립, 일상적인 그 감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장성수 교수께서는 현재 이 관권 선거의 패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그 개선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고유기 실장님 이 새누리당 캠프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해서 이건 심증이실 거고요. 현재 보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어저께까지 37건이 있었는데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은 한 건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뭐 예년에 비해서는 공무원 줄서기 문제는 이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현직 단체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른바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선거에 임하는 거고요. 민생시대 개박과 더불어서 뭐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단 공무원들 현직에 계신 뿐만 아니라 범도민 FTA 대책 범도민위원회의 위원만 700명입니다. 이런 소용없는 중간에 이 민간인을 위장한 이런 줄 세우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 현재 있고 이런 것까지를 묵과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공직 자체에 계신 분들의 의향만 가지고 이것을 옥석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전직 공무원들의 말하자면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이 참여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 보는데요. 그럴 경우 정당에 관한 고위 인사들에 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낱낱이 공개가 돼야 됩니다. 아마 장막에 숨어서 어디에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처럼 이 불합리한 관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되고요. 문제는 이 낡은 정치의 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승자 독식의 우리가 선거 문화였습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도민 통합 많이 얘기하지만 이런 것 중에 과연 선거의 상대당을 위해서 아니면 상대 후보를 위해서 거기에 관한 불의인과 이런 것을 내면적인 정책으로 승화할 수 있는 우리의 토대나 그리고 도의회가 그런 것을 격려하는 제도가 어느 만큼 있었느냐 하는 것이 시험대에 오르고 다행히 우리가 원희룡 후보를 비롯해서 선거대책기구도 만들지 않고 도민 캠프라는 새로운 시도 그리고 각 시당의 도의원들도 경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증된 후보를 하는 것만큼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공무원 줄서기 문제는 급감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견해를 갖고 싶습니다. 예,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공무원 줄 세우기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이철 대표께서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심각한 점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공무원 줄서기 문제는 그동안 아까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공무원 인사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공무원 인사를 이제 함에 있어서 이제 도지사 측근 정치, 측근 인사 계속적으로 이제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제도를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위원회를 이제 설치해서 각 이제 그 공무원들도 그다음에 진급이라든가 타입 부분에 있어 투명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지고 인사를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라면은 공무원들이 굳이 차기에 누가 도지사 될 거든 누가 뭐가 되든 관계없이 자기의 본분에 의해서 자기의 이제 성과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토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이제 모든 도지사의 손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줄을 대야만이 진급할 수 있고 거기에 줄을 대야만이 어떠한 자리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폐해들이 나타난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각 공사라든가 타입 부분이 이제 많은 자리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낙하산 인사가 또한 문제입니다. 이 낙하산 인사는 더욱더 중요한 게 제주적 이제 경제라든가 비전을 많이 이제 갉아먹고 있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각 이제 공사의 이제 사장 또는 이제 그 여타 이제 주요한 자리에 선거가 끝나면 다 바뀝니다.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그 일을 해오면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을 배제시키고 새로 선거 공신을 그 자리에 앉히고 선거에 얼마만큼 기회에 따라서 일정한 자리를 주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도지사 선거에 올인을 하고 거기에 줄을 서고 하는 이런 패단이 나타났습니다. 해서 각 기관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인사를 중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위원회,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야만이 공무원 줄서기 패단을 없앨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제주 지역의 경제를 그리고 제주 지역이 각 이제 비전에 대한 전문성들 그리고 성과들을 좀 더 이제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시대로 갈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각 후보들이 이러한 인사위원회를 공정하게 만들고 도지사의 입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검증되는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라든가 각 기관장들을 인사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이제 채택하고 공약으로 제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후보들이 말로만 이 관권 선거를 없애겠다 또는 뭐 공무원 줄세우기 문제를 개선하겠다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남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 뭐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난 한 20년 동안 그 선거를 통하면서 특히 이제 도지사 선거인 경우에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몇 분의 어떤 그 도지사에 따라서 이제 어떤 선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삼각구도랄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세력이 이렇게 이제 잡혀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마치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가 큰 흐름이 이렇게 이제 뭐 어느 사람 뭐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우리가 좀 차단시키고 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기회도 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앞에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이 공무원인 경우는 가장 그 기대가 뭡니까? 승진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승진과 여러 가지 어떤 인사의 어떤 불이익을 이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후보에 다가가서 그 후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명예와 어떤 그 승진과 이제 연관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뭐 알다시피 이제 공무원 중에서도 뭐 하위층은 문제가 뭐 그래도 뭐 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위 공무원인 경우에는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결국은 객관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인사상의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뭐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성실하게 근무하고 정말 착실하게 어떤 그 공무원 생활을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승진하는데 큰 어떤 그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만 잘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갖춰지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공무원의 어떤 줄서기는 조금이나마 좀 차단시킬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후보들이 과연 이렇게 공정한 인사 시스템, 인사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도 유권자들께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선거 문화 관련해서 문제점 관련해서 이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게 이 괜당 문화지 않습니까? 이 제주의 독특한 괜당 문화가 제주의 선거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수 교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괜당 문화가 이 뭐 인적 직계 친척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종친회, 향후회, 그리고 뭐 우리가 동창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여기에 지도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회적 관심자로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단체의 활동과 자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개인적인 영달인지가 불분명한 것이 현재의 상관인가 만큼 선거에 임해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것이 개인적인지 아니면 단체의 투표나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자기들의 집단 의사를 표출하는지가 분명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나 가까운 이웃이 자기에 대해서 동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포함해서 끌어들이는 유권의 호소력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여기에 관한 참여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참여의 자체에서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그 끝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이 되고 그 후보가 당선돼서 검증 이후의 노력이 됐을 때 연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없다 그러면 자기의 지지나 거기에 개입에 대한 아무런 책임 의사가 없는 그런 행위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회적인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시민단체의 압력이라든지에 대해서 차세대 정치 리더자를 끄는 이 바로미터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 새누리당 같은 데서는 차세대 정치적 리더를 크기 위해서 정치 아카데미를 점차 활성화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입증된 후보들이 이러한 그 괜당 선거 문화에 물들지 않는 그런 차세대 리더를 키워내는 작업도 이제부터 하루속히 앞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한 뭐 이익단체나 친목단체 같은 경우에 선거 끝나고 나서 연대 책임을 지는 부분, 뭐 이런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유기 실장께서는 제주의 괜당 문화, 네. 제주 선거 문화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측면 관련해서 보십니까? 뭐 괜당 문화 자체야 제주도가 갖고 있는 순우름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한 문화적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왜곡되고 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것에는 일단은 저희는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우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정당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희망적인 것은 사회 한편에서 아까 말씀하신 일종의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가 발달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의 집단적인 아젠다를 선정하는 이런 어떤 집단지성의 어떤 노력들, 그다음에 최근에도 뭐 제주도에서도 뭐 원탁회의라든가 타운홀 미팅 같은 다양한 시도들이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그 정책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 어떤 자신의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세력 과정에 이런 괜당 문화가 동원되어지는 것들이 문제인데 그러한 세력을 형성하는 과정이 아젠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회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럴 때 정말 새로운 어떤 그 정치의 모델을 세울 수 있는 신인들이 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희망적으로 보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까 장성수 교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고요. 이 당 자체도 스스로 체질을 바꿔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 당 자체가 선출직들의 중심이 되고 실제 당 자체는 선출직을 지원하는 정도 수준에 있는 그게 아니라 당이 중심이 되고 외국의 정당 같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교육하고 그 저희들도 뭐 작년부터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카데미 개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인들을 발굴하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먼저 해나가는 그런 실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괜당 문화가 갖고 있는 뭐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면을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는 정당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김남수 교수께서는 제주의 괜당 문화, 제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 괜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특정 단어를 써서 이제 괜당, 우리 제주도가 괜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 어느 지역이든 간에 괜당이 없겠습니까? 다 괜당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제주도의 어떤 괜당 문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정치 구조의 어떤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우리가 영원함 간의 어떤 그런 지역 간의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뿌리 깊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자체적인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제주도는 특히 이제 뭐 역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핍박받는 그런 세대에 또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굉장히 어떤 외척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히 이제 돌이켜 보면 결국 우리 괜당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세력을 가능하면 이렇게 좀 규합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의 미풍양속으로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게 오늘날에 오면서 이제 선거라고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선거를 통해서 이런 괜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영향력이 잘못되게 이렇게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 마치 이제 괜당 문화 자체가 소위 이제 굉장히 좀 나쁜 의미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우리 괜당 문화는 좀 더 선진화된 어떤 의식을 구조를 갖는다 그러면 좀 더 바람직스럽게 어떤 선거 문화도 또 우리가 또 개혁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게 하나의 괜당 문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서 결국 괜당 문화는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의미로 보다 어떤 그 의식도 좀 많이 이제 고쳐 나가고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제 개혁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괜당 문화는 우리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앞으로 어떤 선거 혁명이라든지 개혁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예. 제주의 괜당 문화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면을 어떻게 잘 살릴 것이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이철 대표께서는 제주 괜당 문화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괜당 문화 그리고 뭐 각 지역별 이제 정서라든가 여타의 부분은 인지상정이 아닌가 봅니다. 실질적으로 각 후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친구를 더 알지 한 번도 못 본 만나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나오면은 그래도 좀 알고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한 조금이라도 몇 프로라도 있는 몇 번을 만났던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건 인지상정이라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각 후보들이 접촉면을 넓힐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선거 제도적으로 각 후보들이 유권자들과 그리고 각 지역에서 사람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접촉면을 넓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두 당에서 얘기했듯이 정착과정을 통해서 신들을 발굴해내고 그분들이 정당의 정책 그리고 지역의 정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도민들과 만나고 유권자들과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확대시켰을 때 이 정치를 극복할 수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각 정당 문화가 실제로 중앙당에 의해서 각 지역 정당, 지구당들이 수직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당이 모든 정책, 중앙당이 모든 결정에 의해서 각 지구당들은 거기만 바라보고 거기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지역과 중앙이 이제 수평적으로 네트워크가 됐을 때 지역이 이제 지구당들은 지역의 정책을 가지고서 꼭 선거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도민들과 만나고 이러한 정책을 하자고 제안도 하고 그리고 현실의 도정에 대해서도 제안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같이도 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건 비판도 하고 하는 문화가 형성됐을 때 이런 괜당 문화가 아닌 진짜로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선거 제도도 정착될 것이고 괜당 문화의 그런 단점들 그리고 이제 지역의 기준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체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주의 선거 문화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이번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이 선거 문화를 바꾸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지금 내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이 중요한데 과연 제주가 안고 있는 낡은 선거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남수 교수께서 제주 지역의 이 잘못된 선거 풍토, 선거 문화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 어떤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도지사 선거 관련돼서
권한이 너무 좀 많다, 너무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선되고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어떤 그 도지사의 어떤 그 힘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뭐 후보 시절의 어떤 생각과 또 후보가 끝나고 이제 당선된 후의 생각이 거의 달리 보인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 지역 주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어떤 뭐 영예와 어떤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이제 지향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그 의식인데 결국 각 당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정책들을 우리가 이제 쏟아놓는데 사실은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정책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모르냐 따져보면 결국 그 정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은 그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까 마치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제주도의 어떤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인가 사실 그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차제 제가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런 정책들도 조금 더 좀 걸러내서 좀 더 또 압축시킬 수 있는 정말 제주도의 어떤 미래 비전이 이제 이것이다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좀 간소화시키고 그런 간소화시키는 어떤 그 정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좀 느껴보고 또 정말로 우리 제주도에 정말 미치는 정책이 정말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하면 결국 우리 어떤 그 선거라고 하는 것도 좀 더 좀 나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자, 구익희 실장께서는 제주의 잘못된 선거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선거 때 선거 문화를 바꾸는 건 한계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일상적으로 이 선거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회 구조와 사회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와 같은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삶과 사회를 바꾸는 행위고, 그 정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정당이 평상시에는 사회의 이러저러한 현안이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지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정당 논리를 이야기하는, 사실은 이런 식의 그동안의 한계를 많이 보여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이 앞장서서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과 정책을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해내고 시민들과 호흡하고 만나는 이런 노력이 저는 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선거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 당이나 그 정치인 후보자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지만 이 언론이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선도성을 최대한 발휘를 해줘야 된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물론 SNS와 같은 매체도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비중 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권자들의 눈에 비춰지는 그 어떤 선거의 내용,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가 하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언론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권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자신은 유권자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위로서의 정치를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이러한 어떤 노력,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캠페인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주의 선거 문화 개선을 위한 대안, 장성수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뭐 선거 문화 개선이라는 게 선거 때만 되는 홍보 캠페인성 그런 의식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짙습니다. 이걸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경쟁이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조용한 선거, 깨끗한 선거에 매몰되다 보니까 제주도의 분수령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정책 결정이 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 각 그 정치 지망생들이 정치 과정을 쌓아 나가는 과정에서 검증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인데요. 뭐 예컨대 이번 그 새누리당 도지사 그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김방훈 그 대표께 전 시장께서는 경선 주자 간의 그 우수 공약 정책 공조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과정을 걸쳐서 우리가 협치,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검증 단계를 거쳐야 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지금 정치 문화에서 선거 문화인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보고요. 또 우리가 선거 공약 베끼기라고 하는 선거 과정 중에 논란이 많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엔 겸허히 봐서서 상대편의 공약 가운데 실천 가능한 것을 매니페스토 운동의 검증을 거쳐서 채택하고 내가 공약한 것만을 실천한다는 자세를 벗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원희룡 후보도 운동화, 선거운동, 발로 뛰는 선거운동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이상적인 이념과의 괴리를 실질적으로 넣는 것을 선거운동의 계기에 삼는 그러한 것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백이철 대표께서 마지막으로 제주의 잘못된 선거 문화 개선하기 위한 대안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제주 지역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있는 지역경제 경기 활성화 문제, 그리고 지금 요즘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인 투자 관련 문제, 그리고 많은 이제 대규모 난개발이 문제, 그리고 지금 8년째 지속되고 있는 강정 해군기지 갈등 해결 문제, 예. 이런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제주 지역의 비전을, 그리고 이러한 이제 제주적인 난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정책들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에 대한 그 과정들을 같이 토론을 통해서 서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만들었으면 하고요. 그다음 선거 문화에 있어서 각 후보들에게,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도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자신 정책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선거가 좀 많이 변화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괜당 선거라든가 관권 선거, 금권 선거를 없애고 좀 더 유권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정책을 서로 이제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정책 선거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제도들을 좀 개선해서 이번 당선되신 후보께서는 반드시 좀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 공정한 선거, 그리고 투명하고 정책 선거를 할 수 있게 해서 인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회 독립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좀 확실히 이제 강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성과 그 집행에 대해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참여 예산제를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정책에 대해서 알고 감시하고 같이 이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이제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각 정당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고규 실장도 말씀했지만 3년 내내 조용히 있다가 딱 선거만 되면은 우리 당은 이런 거 해줄 수 있다, 이런 거 하겠다, 저런 거 하겠다, 이제 이 후보는 이런 거 하겠다, 저런 거 하겠다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제주 지역의 재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실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정당이 정책 정당으로 우뚝 설 때 우리 도민들이, 그리고 유권자들이 요 정당에는 요 후보가 아니라 요 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요 정당의 후보는 이럴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제주도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일상적인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분 공통적으로 이 언론의 분발을 특히나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6.4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짊어질 건강한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연이나 학연 같은 연고에 얽매이지 않고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서 제주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를 뽑는 이런 선거문화 정착,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